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랩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미술 보는 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현대미술사 둘러보기 총론 차원에서 이육로 화백부터 NFT로 유명해진 MG 작가 다다즈까지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현대미술에 대한 흐름의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화풍의 흐름이었던 한국 단색화와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는 한국적 개념미술, 그리고 MZ세대가 주도하여 한국적 팝아트로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킨 우리 미술계를 1, 2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선정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육로 화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육로 화백의 작품은 동양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추상화의 경지를 탐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문자 추상 작품들은 붓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악교, 한지 등을 활용하여 독특한 질감과 리듬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군상 연작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간결한 선으로 표현하며 인물의 표정이나 입체감보다는 몸짓과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동양화의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재료와 화풍으로 서양의 추상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며 한국적인 단색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한국 단색화의 거장을 알아보죠. 여러 부문별로 겹치는 것이 많아 박서보와 윤영근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김환기, 하종현, 이우환, 정상화도 한국 단색화의 대표적인 거장들이죠. 이들은 1970년대 한국 단색화 운동을 이끌며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단색화를 표현했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타계한 박서보 화백은 묘법이라는 독특한 기법이 그만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연필로 캔버스 위에 무수히 선을 그리는 묘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 단색화의 초기 스타일을 대표하며 수행적인 행위를 통해 정신성을 표현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박서보는 한국 추상 미술을 앵포르멜의 선구자로 묘법 연작을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는데요. 그는 한국의 색과 힘을 동시에 알리는 단색화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박서보의 단색화는 단색 바탕 위에 붓과 칼, 손가락 등을 이용해 반복적인 선을 긋거나 긁어내는 행위로 표현되는 한국적인 추상미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주로 흰색 바탕 위에 검은색이나 다른 색상의 선을 반복적으로 새겨넣거나 긁어내며 질감과 형태를 표현하여 육체적인 노동과 시간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영근 화백의 작품은 단색에 가까운 색상과 단순한 형태를 통해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의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무한한 우주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죠. 그의 작품을 보면 그는 검은 기둥의 형태를 거대한 붓으로 힘차게 그려넣었습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의 철학을 보여주듯 절제된 조형미를 보여주기도 하고 재료 차원에서도 표백 처리하지 않은 마포천을 사용하고 물감을 스며들고 번지도록 하여 서양의 재료에 동양의 정서를 담아냈죠. 윤영근의 그림은 간결하면서도 힘찬 느낌을 전달하며 자연을 닮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함께 보여줍니다. 윤영근의 작품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문을 의미하죠. 격동의 시기에 온몸으로 겪은 울분을 토해내듯 거대한 붓으로 찍어내리는 검은 기둥들이 윤영근의 대표 작품들입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청색과 땅을 의미하는 암갈색을 섞은 검정색을 주로 활용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음은 부득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히 들어갔는데요. 한국을 빛낸 대표적인 원로 작가로는 이중섭, 김창렬, 윤영근, 백남준, 김환기, 박수근, 장욱진 등을 뽑고 있습니다. 우선 이중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바로 황소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 단색화 화가들과는 달리 그의 그림은 정말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중섭은 소, 닭, 어린이, 가족 등 향토적인 소재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를 주로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는데요. 특히 소를 통해 민족의 애환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으며 강렬한 선 표현과 향토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민족 정신을 드러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힘찬 붓의 획은 마치 서양의 추상주의와 추상표현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데요. 다음은 물방울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창렬 화백인데요. 김창렬 작품의 핵심 특징은 물방울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는 것과
동양 철학적 사상을 담아낸 추상 표현입니다. 특히 철학적 측면에서는 물방울을 통해 생명, 무, 빛의 속성을 표현하고 동양의 음양과 우주적 원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캔버스에 직접적으로 물감을 칠하거나 붓자국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질감과 작가의 몸짓을 강조했는데요. 즉 당시 많은 국내의 작가들이 중시하는 과정, 퍼포먼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환기 여백인데요. 김환기의 작품들은 추상표현적 작품풍에 동양적 철학이 결합된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그의 작품은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로 구성된 서정적이고 시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하며 면, 선, 형태, 색채, 리듬 등을 통해 대상을 조형적으로 표현해 가는데요. 이용노의 문자 추상, 박서보의 묘법이 있듯 김환기에게는 점화라는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환기의 독특한 화법 중 하나로 점을 반복적으로 그려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단색화 운동으로 거의 점령되다 싶은 1960, 70년대 우리 미술계에는 또 다른 유형의 현대미술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바로 박수근과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백남준이 있습니다. 박수근의 스타일은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표면 묘사에 실험적이었는데요. 물감을 여러 겹 쌓아 올려서 거칠거칠한 질감을 만들어내고 형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색을 아껴가면서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나라의 옛 흑벽, 분청사기, 창호지, 그리고 화강석으로 만든 불상 등을 떠올리게 하죠. 전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소박한 일상과 서민들의 삶을 주제로 단순화된 형태와 선묘, 회백색이나 황갈색 등 한국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거친 질감과 평면적인 공감의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은 백남준인데요. 예술은 원래 사기다라는 말로 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린 괴짜화가 백남준. 그는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에서 가장 독특한 아이디어와 행위로 화제를 일으킨 예술가였는데요. 당시 미술계에 강펀치를 날리며 기존의 영역을 넘어 TV와 비디오를 새로운 소재와 표현 방법으로 도입한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현대미술을 하려면 비디오 아트를 하지 않으면 앞서가는 화가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촉진하였고 동서양의 화합이라는 의미도 주어집니다. 다음은 장옥진 화백의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장옥진 화백의 작품은 참으로 정겹습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은 장옥진 그림의 주요한 특징인데요. 그러면서도 재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과 하나의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 태도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순수함은 아마도 심플한 조형적 표현에서 나온 듯합니다. 마치 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서툴러 보이는 묘사는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지며 장옥진만의 특별한 독창성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다음 작가는 이강소 작가입니다. 이강소는 사진, 회화, 판화, 조각, 설치, 행위예술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예술적 실험을 지속해 왔습니다. 예술적 실험 정신을 통해 1970년대부터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광수 작가 작품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매체의 실험과 추상과 구상을 오가는 형식, 그리고 상징을 활용한 현실과 내면에 대한 탐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2편에서는 좀 더 젊고 글로벌화된 대표적인 한국의 현대미술 화가들, 동시대의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작가, 그리고 인기 있는 신세대 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이 영상이 한국 미술계를 총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 한국 현대미술 작가 총평 2편까지 안녕!